서유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외투를 받아 걸었다. 현관에 스며든 찬 공기보다 그의 얼굴에 스친 피로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왔다. 피곤하다는 표정은 늘 그랬다. 요즘 들어 잦아진 야근, 줄어든 대화, 그리고 점점 가벼워지는 그의 약속들까지. 오늘도 늦었네. 서윤의 말은 묻는 형식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를 벗었다. 그는 서윤을 보지 않았다. 부엌 쪽으로 향하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형이 좀 힘들어서. 그 말이 나오자 서윤의 손끝이 잠깐 굳었다. 또 형. 민수에게는 늘 그랬다. 친형, 준호. 어릴 때부터 민수의 세계는 그 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부모의 기대도 가족의 자랑도 언제나 형이었다. 민수는 그늘 속에서 자라며 형을 돕는 역할에 익숙해졌고 그 습관은 결혼 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엔 얼마나? 서윤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미 방어적으로 굳어졌다. 잠깐만 쓰고 준대. 다음 달엔 정리될 거래.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다음 달 정리. 그 말들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우연히 발견한 은행 문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대출 실행 완료. 서유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민수의 이름으로 그녀가 모르는 대출이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이자는 더 컸다. 숨이 막혔다. 그날 저녁 서유는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밥도 차리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민수가 현관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뭐야? 서유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대출 내역이 떠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근데 형 때문이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이미 몇 번이나 못 받았잖아.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또 빌려줬어.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가족이잖아. 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에 서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가족. 그 단어는 늘 면죄부였다. 아무리 무모한 선택도, 아무리 부당한 희생도 그 한마디로 정당화됐다. 그럼 난 뭐야?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우린 부부야.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돼? 민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형이 일부러 안 갚는 거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 서유는 웃었다. 짧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날 이후 서유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버님, 준호의 형편을 알아보겠다는 명목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예의 바른 동서의 얼굴을 유지했다. 준호의 집은 생각보다 컸다.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다.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밝은 햇살, 여유로운 표정. 최근에 여행 다녀오셨어요? 서윤의 질문에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응. 애들 방학이라서. 동서 요즘 애들 경험이 중요하잖아. 경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사 중에도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다. 조카들의 과외 이야기, 주말마다 다닌다는 온천 여행,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외식. 형님은 자랑처럼 말했다. 돈은 써야 돌지.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수가 밤마다 쥐어짜낸 돈, 이자를 감당하려고 줄인 생활비, 미뤄둔 자신의 꿈들.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웃음과 여유로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펼쳤다. 날짜, 금액, 대출 내역, 문자 캡처. 하나하나 정리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남겼다. 거울 속의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참고 견디는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선을 넘었어.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이 흐트러진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확인했다. 하나씩 조용히.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그는 아내가 알아냈다는 사실보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사람은 늘 자신에게 편한 쪽으로 해석한다. 민수 역시 그랬다. 형이 이번 달엔 조금씩이라도 갚겠대. 그는 식탁 위에서 태연하게 말했다. 서윤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에 민수는 마음을 놓았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글에는 동의가 아니었다. 기록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준호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주버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돈 얘기는 아니고요. 그 문장을 보내면서 서윤은 스스로에게서 묘한 냉정함을 느꼈다. 돈 얘기는 아니고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지 그녀는 이제 알았다. 준호는 흔쾌히 나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생각보다 여유로웠다. 깔끔한 옷차림, 최신형 휴대폰, 그리고 계산서를 먼저 잡는 제스처까지 마치 도와주는 사람인 양. 재수 씨가 먼저 연락해서 좀 놀랐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버님이 요즘 힘드시다길래요. 걱정돼서요. 그 말에 준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잠깐 숨 고르는 거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숨 고르기.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민수한테는 너무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준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요. 서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민수가 자기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말은 익숙했다. 늘 그렇게 책임은 미묘하게 비껴간다. 부탁하지 않았다는 말로 받았다는 사실을 지운다. 그렇군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형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동서 다음 주말에 온천 가는데 혹시 추천할 곳 있어?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캡처했다. 그날 이후 서윤의 하루는 두 개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 저녁을 차리고 민수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 얼마를 빌렸고 언제부터 갚지 않았으며 어디에 썼는지. 형님의 SNS는 생각보다 솔직했다. 아이들의 해외여행 사진, 레스토랑 인증샷, 과외 선생님 이야기. 아이들 교육엔 아끼면 안 되죠라는 문장 아래 달린 하트들. 서윤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날짜와 내용을 노트에 적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말했다.
서윤아, 형만 잘 되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아니라 회피가 담겨 있었다. 민수 씨. 응? 만약 형이 계속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설마. 그 한마디. 설마. 그건 계획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은 이 일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걸. 다음 날 서윤은 은행에 갔다. 대출 상담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상환 스케줄을 정확히 받아 적었다. 그녀의 이름이 공동 책임자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명확히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처음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소리내어 화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차갑게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들은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해. 끝까지 착할 거라고. 서윤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내려앉은 피로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럼 나도 착하게 끝내진 않을게. 그날 밤 서윤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파일명은 짧았다. 회수. 그리고 그 파일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은 못 받아도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한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민수에게도, 준호에게도, 형님에게도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고를 들으면 대비한다. 대비하면 흥이 깨진다. 서윤은 그 흥을 깨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증거를 완성했다. 차용증. 민수가 형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 문서. 형님의 SNS 게시물 캡처 날짜와 소비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것들. 카페에서 준호가 부탁한 적 없다고 말한 통화 녹음.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다.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사치성 소비에 사용. 그 다음은 사람을 골랐다. 서윤은 변호사를 찾았고 감정이 아닌 사실만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민사로도 사기 주장도 가능해요. 형제 사이라서요. 서윤은 담담히 말했다. 그 점까지 고려해서요.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가고 싶어요. 변호사는 웃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럼 아주 정확히 아플 겁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처음으로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그 말에 긴장했다. 식탁 위에는 서윤이 정리한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놓여 있는 테이블이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형한테 빌려준 돈 전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형이 그 돈으로 쓴 내역. 서윤은 SNS 캡처를 한 장씩 넘겼다. 해외여행, 외식, 온천, 과외. 몰랐어, 난 진짜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연민이 아닌 판단의 눈으로. 몰랐다는 게 면죄부는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 형한테 말해볼게. 다시. 아니. 서윤은 단호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어.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밀어놓았다. 선택해. 뭘? 이건 소송 서류야. 원고는 나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너 형을 고소한다고? 아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내 몫을 되찾는 거야. 침묵이 길어졌다. 민수는 울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준호의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그날 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높았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유는 웃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준호는 그제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회유, 그 다음엔 분노, 마지막엔 협박 비슷한 말까지. 너 때문에 민수 인생 망치려고? 서유는 차분히 말했다. 아주버님 인생은 아주버님이 망치셨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재판장에서 준호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냉정했다. 소비 내역, 거짓 해명, 반복된 차용. 판사는 말했다.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 말 한 줄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준호의 신용은 추락했고 대출은 막혔다. 아이들 과외는 끊겼고 해외여행 사진은 SNS에서 사라졌다. 형님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말했다. 동서가 너무 독해. 그 말은 서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설령 닿았다 해도 이제 상관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민수였다. 이혼하자. 민수의 말에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민수는 놀랐다. 붙잡지 않을 거야? 가족이라는 말로 날 밀어넣은 사람을 더는 남편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 이혼은 조용히 끝났다. 서유는 빚에서 벗어났고 민수는 형과 함께 남았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몇 달 뒤 서유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마지막 파일이 열려 있었다. 회수 완료.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다. 더 이상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의 확신뿐이었다. 참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가장 늦게 복수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